특히 이제 윤 정부에서 실세였죠. 이게 이제 오늘 큰 뉴스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이 이준석 씨, 뭐 김건식 씨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데 기차가 이미 떠난 거지 않습니까? 기차가 많이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 그런데 한국에서도 액티브 펀드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네요. 그 점도 오늘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한국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성동 5선 의원이 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영장 발급을 해가지고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죠.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특검 쪽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조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거를 하는 거죠. 하나씩 제거를 해서 정치를 편하게, 강릉시에서 권성동 씨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동작을이라는 이렇게 거점 지역들은 어떻든 간에 이제 제거를 해야 자기 몫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혐의는 권성동 씨는 부인을 하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네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끝이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죠. 좋지 않게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무대에 사라지는 거니까 오래 갈 줄 알았죠. 강릉에 뭐 KTX도 멈추게 할 정도의 실세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뭐 오래 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원내 대표할 때도 한국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윤 정부 하에서는 아주 위세등등 기세등등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종착역이 다가온 겁니다. 통일교에서 이제 1억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본인은 뭐 현재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씨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밝히게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일단은 뭐 꼬투리가 잡히면은 정치적으로는 제거가 되는 거죠.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그렇게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뭐 한국에, 저는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참 나라의 앞날이나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 전부가 다 이제 직접 간접으로 협력해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권성동 씨는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나 발언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좀 유들유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리고 이제 강릉시에 워낙 텃밭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심했겠죠. 본인은 안심했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막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국힘당 내부에 조금 중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거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완장을 찬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그런 정치 세력이니까 이렇게 제거하겠죠. 어제 2년 구형을 받은, 어제 그제입니까?
나경원 씨도 뭐 제거를 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 강릉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동작구 을 같은 데인 거죠. 반드시 쳐야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 몫을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겠죠. 권 의원은 특검이 물증 없이 공여자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뇌물을 제공한 사람들은 어떻든 특검이 원하는 대로 불었을 거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뭐 지금이야 제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또 여기도 보면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줬다. 뭐 이런 사건들도 나오네요. 어쨌든 1960년생입니다. 윤 대통령과 동갑 친구로. 이 권성동 씨는 강릉구의 지역구가 굉장히 탄탄하죠. 탄탄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도 당선될 정도니까 지역민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당선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중에 한 사람이 아마 권성동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들이 아마 아우성 치든 말든 국회의원 6번 7번 더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칼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권 의원 측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마 앞으로 이제 국힘당의 중진 의원들 가운데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사람들은 아마 여러 명 아마 잡아 넣을 겁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고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고 수사가 아닌 소설을 쓰고 있고,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물증이 아직도 그렇게 뭐 확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고, 수십 년 갈지 수백 년 갈지 모르는데 판사들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눕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영장을 발부를 하죠. 아무리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참 안 됐는데, 나는 뭐 별 문제,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오지 않으면은 불의에 대해서도 불법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본 거죠, 우리가.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이제 제거되면 정치적으로 재개하기가 힘들죠. 65세 정도 되니까. 다 남 뭐 강 건너 불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뭐 마지막까지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잘 당하네. 좀 안 됐긴 했지만 나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알바 아니다. 알바니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권성동 의원이 제거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더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구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울릉도가 아니고 울릉도죠. 제주도하고 같은 문제가 또 울릉도에 생겼네요. 일본은 여러분 내수시장이 뭐 한 1억 정도 되니까 크고, 그다음에 일본은 청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서비스업 같은 거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뭐 1000만 명 이렇게 1년에 여러분들 일본을 방문하더라도
일본에서 바가지를 썼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이 뭐 거기도 있겠지만 거의 뭐 공론화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바가지 이야기가 많죠. 그냥 고객을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이 잘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좀 거친 겁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정교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을 가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 뭐 지금 이제 울릉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기에 서해안에 그런 항구 도시의 덤탱이 사건이라든지 제주도 사건이나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뭐 울릉도에 가서 뭐가 볼 게 많겠습니까? 46만 명 정도가 20만 명까지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어디에서 연주하는 거 하니까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직업의식이.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한국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우리가 진짜 근대화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겠구나. 의식의 근대화. 그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직업의식이 많은 분야에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때우는 겁니다. 판사가 판사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대법관이 대법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검사가 검사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이 자료 보고 있죠. 울릉도가 볼 것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울릉도를 가가지고 학을 뗐구나.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 평판이 엄청 나빠졌구나. 거기를 내가 왜 가냐. 절반 이하로 줄었지 않습니까? 절반 이하로. 그런데 이 이제 서비스 정신 서비스 매너를 몸에 익히는 것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이제 평판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제 안 가거든요.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집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걸 근원을 따지게 되면은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는 몫만큼 상대방에게 제공을 못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게 되면 고객이 오면은 고객에게 적당한 그런 가격을 붙여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합당한 정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좀 간단한 그냥 울릉도 관광객 추이가 줄어들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한국의 총체적 난명상을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니까 이게 고객이 이제 안 가니까 그다음에 운송수단이 뜸해지니까 울릉도민 입장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운항 편수를 높여달라. 그 운항 편수를 높여달라면 뭐 그 배를 운영하는 그런 해저 운송사 이런 데가 해상 운송사 이런 데가 무슨 땅 팔아서 배를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배가 한번 떠서 이름들 울릉도를 올 때마다 빈자리가 많으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누군가 그 비용을 충당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부가 이런 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운송사 입장에서는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름 오늘 기사가 쭉 실렸네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최근 수년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여객선 운항까지 중단되자 일부 주민이 항해에 나섰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바가지 씌우고 속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와 달리 이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러다 주민들이 다 죽겠다. 울릉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여객 편수가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 이제 여기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선사인 H해운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도됐다. 아마 경북 울진 후포항과 울릉도에 있는 여객선이니까. 이제 이에 따라서 엘도라도 운항사 대저페리가 보유한 선라이저를 지난달 29일부터 대체 투입했지만 정원 규모가 442명으로 그 이제 한참 성수기인데 이렇게 정원 절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객 선사 입장에서야 경영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 운항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객 수지 않습니까? 이 방문객 수가 왜 줄어들었냐, 이 문제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본래 여러분들 섬이라는 데가 조금 폐쇄성이 강하죠.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와 서비스 태도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계속 찾아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해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식당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진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하면 여러분 일본한테 한참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 이제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실제 관광객들은 비싼 물가도 방문을 주저하게 된다. 비싼 물가가 물론 이제 울릉도가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을 떼는 겁니다. 언론이란 것이 이러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노출되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바가지 비계 삼겹살 이런 것이 제주하고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 또 이제 터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울릉도는 원래 이런가요? 비계 삼겹살로 나라 결국 고개 숙인 거. 이게 7월 24일 날 크게 여러분들 사람들 이목을 끌었던 거죠. 울릉도를 찾은 한 여행 유튜브가. 그게 이름 다 이게 이제 의식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이런 덤탱이를 그냥 덮어 씌우면은 한 번 보고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그냥 혼자만 알게 됐는데 이제는 공론화돼 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3월 10일입니다. 이절만 할 때가 되면은 울릉도 기사가 뜨는 겁니다. 여긴 울릉도 밑반찬만 나오는 백반, 항해하자 돌아온 답변. 내가 직접 여러분들 당하지는 않았지만 댓글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댓글을 여러분들 좀 심한 부분 다 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그냥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사기하고 조작이 일상이 된 나라니까 이 사람들만 또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속임수로 게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좀 뼈아프게 이야기했네요. 울릉도는 육지 사람들을 귀한 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고 바가지 죗값을 반성하고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도 제가 유심히 봤지만 댓글의 찬반을 보게 되면 전부가 여러분들 몇십 명 대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인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이렇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건데, 여기 한 분께서 제주도와 울릉도 관계자들은 왜 관광객들이 거기에 안 가고 구슈나 오키나와로 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슈나 오키나와에 가서 바가지를 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불친들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음식이 깔끔하고 한국에 비해 값도 쌉니다. 제주도 울릉도처럼 언제 다시 보겠냐며 왕창 바가지 씌우는 일을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 데는 조금 자제하지만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한 번 거래니까 그런 유혹을 대부분 다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평판이라는 것이 다 공유제니까, 공유제는 자기가 비용을 치르고 자기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기회주의적 행동이 계속 나와 가지고 전체가 제주도나 울릉도로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았으면 다 사기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 전체가 이러면 돌았으면 사기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거짓말이고, 그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땐 딱한 거죠. 이게 다 자기를 발목을 잡는 행위인데, 어떻든 간에 평판을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십 년이 걸려도 여러분 사람들 내리 속에 남은 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이런 걸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니까 울릉도가 갖고 있는 평판이라는 것이 공유제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평판이라는 게 공유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저기 주인님 같은 경우는 다녀오신 모양이죠. 두 번 가고 싶지 않은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 제가 아침마다 자주 강조해서 그런데 차가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런 차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이준석 씨가 뭐라고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만 하지 말고 대통령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민주당 총재도 다 현직 대통령이 맡아라.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하고 북한 공산당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다 해라. 이렇게 이준석이가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야, 이 친구야, 니는 나라가 이렇게 갈 줄 몰랐냐. 응? 니는 그렇게 여러분들 오만 방정을 다 떨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못했냐. 잘못하면 니도 제거될 수가 있다 이야기죠. 이준석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겠죠. 이 동네에서. 이런 것은 아주 뼈아플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상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민주당 총재를 전부 다 겸직 맡으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언짢겠습니까? 그래? 니부터 한번 손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완장찬 사람들 사이에 많을 겁니다. 이준석은 특히 이제 악랄하게 행동을 했죠. 저는 5년간 한국 사회 바닥 그 밑을 본 것 같아요. 5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국 사회의 바닥을 본 거고 한국 사람 뭐 그거보다 조선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의 심성 깊숙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얻은 거죠. 이준석은 뭐 저보다 여러분 나이가 한참 여러분들 젊지 않습니까? 그런 젊고 젊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일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가지고 불법을 용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걸 보고 야, 내 입에서 여러분들 그냥 입에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수시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그죠? 또 뭡니까?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그게 무슨 단짝이 돼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야기죠. 잘못하면 네가 제거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올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공박사 이야기에 의하면 4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모르는데 네가 이런 합성 사진을 우리 절대 지존을 위해서 이런 모욕적인 글을 올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까칠하게 글을 썼네요. 그러지 까칠하게 글을. 상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은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뭡니까 까발리게 되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빈 순천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경고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조금 신분이 보장되겠지만 작심하고 벼르고 있을 겁니다. 니를 그냥 날려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는데 그걸 깨놓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러면 기분이 엄청 상하는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리곤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 가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중국 나라 운영 방식이다. 휴저슨 윈 북한에는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겸 인민국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다. 그죠? 말은 제대로 했네요.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준석이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검증받은 모델이니까 그 모델을 그냥대로 나라를 끌고 가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정부 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도 예지력이 있네요. 이준석이가. 이렇게 되는데도 이준석이 큰 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대한민국에 선거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날뛰더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로 가네 이렇게 아마 본인이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상권 분립은 권력의 행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고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야기죠.
전부 다 이렇게 장악을 한 건데. 정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덜먹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면은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다고 할 거냐. 더 황당한 것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 이런 세상을 저는 만드는데 이준석이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보게 되면은 어지러울 정도인 거죠. 옳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옳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할 건데 아니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광분했던 이준석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 찬 거죠. 니는 그럼 뭐 했노? 응? 니는 그동안 뭐 했노? 아니 이런 세상 만들려고 기를 쓰고 뭡니까? 홍위병 대표처럼 앞장서가 외친 게 이준석이 네가 아니냐 이야기죠. 이 정도 글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측근들이 저거를 제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무서운 게 없으니까 아마 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나는 갈 것 같지 않아요. 저 친구 까칠한 건 도저히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와가지고 뭐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인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뭐 여기 김건식이란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동안 얻은 수확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이런 뱃속까지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그 엘리트들 서울법대 출신들의 그런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소위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이 경남대학이지 않습니까. 2번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죠. 영원히 국회의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정치권 주변에 뭐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뭐 논평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 가겠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설령 그런 두 가지가 없더라도 마음에 선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정의 부정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선거 결과가 어떻게 이름 나왔는지를 수백 번 가르쳐줘도 그냥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이나 그런 또 그럭저럭게 써가지고 올렸네요. 국민의힘도 선출 권력인 107명 국회의원이 나서서 임명 권력인 헌재 재판관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러 대는 거냐. 코끼리가 있는데 아무도 코끼리를 그릴 생각하지 않고 코끼리 다리만 잡고 이러면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 코만 잡고 이러면 코끼리다. 김건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입을 다물고 그냥 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글을 쓴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떼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압박한 누가 봐도 이유가 뻔하다. 그래도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완장을 찬 사람들이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수를 늘려야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윤 전 대통령하고 그 수하들을 전부 다 내란범으로 몰아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먹물들 공부를 해서 이런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려워지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5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주어졌더만 한국의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저항하고 외쳤는데 한국의 엘리트들은 전부 다 외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같이 전부 다 그 기회에서 기회를 이용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재판은 멈춰서 대통령까지 되었고 윤석열은 특검으로 결국 다시 구속까지 되었는데 끝까지 조희대 직위원을 복수하는 치졸함과 비열함 그 이상 이하도 아닌다.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이 위헌이라니까 그거는 설거문이 발을 빼고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딱 하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만들겠죠. 내란 특별재판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김건식 씨는 뭐 그렇게 손을 안 보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김건식 씨가 있든 없든 간에 송파 쪽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들이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겁니다. 뭐 비겁해야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건식 씨는 또 특별하게 선거 문제에 열렬하게 선거 문제를 덮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뭐 폼만 잡고 앞으로 국회의원도 한 나이가 있으니까 한 2번 나오겠죠. 송파병의 당협위원장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 돈 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폼 잡고 얼굴이나 알리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 바닥인 겁니다. 바닥이니까 주가가 오르고 이러면 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죠. 그러나 근본을 못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한국 이야기하면 항상 답답한데 결론은 뭔고 하니까 기차가 떠난 겁니다. 기차가 완전히 저는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공 박사님 기차를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의 이런 중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까칠한 사람 전부가 제거가 되겠죠. 판사들 이런 검사들 전부 다 뭐죠? 바람 불기 전에 다 들어 누울 겁니다. 벌렁하고. 그렇게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체제하에 이제 노후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60대 정도가 되면은 30년은 사실 거고 운 나쁘면 40년도 갈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전부 다 보고 갈 겁니다. 생생하게. 그냥 리얼하게 볼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을. 뭐 자식들이 고생하고 이런 문제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러나 뭐 아직 대부분 사람들은 그까지는 생각 안 하신 분도 많으니까 미래는 가설이니까요. 제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기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거죠. 이준석이 하태경이 김건식이 김종혁이 전부 다 혁혁한 기여를 한 거죠. 그거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이 별로 이제 없는 겁니다. 의지도 없고 의향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라. 가서 그냥 지금 완장 찬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걸 보고 그것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차피 삶은 또 계속돼야 되니까. 자, 이제 오늘 국내 문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계 문제 오늘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악하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거구라고 하는 겁니다. 거구. 상대방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 툭하면 거구라고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이 공격을 하고 싶으면 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구가 완전히 공격용 무기가 된 겁니다. 아마 누가 여러분들 공병호 TV 이렇게 하면 거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신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언어가 여러분들 타락을 하게 되면 나라가 엄청나게 타락한 징후이기도 하고 나라가 타락해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피트 H 다이아몬만디스 메디칼 닥터 MD인 모양입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하고 교분이 있는 사람 모양인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가장 첫 번째 글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게재를 한 겁니다.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분입니다. 아마 이제 메디칼 닥터 의사 출신으로서 회사도 창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창업 같네. 미래에 관해서는 많은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확실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풍요를 늘려가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교육, 에너지, 의료 비용을 낮추고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관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낙관주의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죠. 그래도 미국에서는 낙관주의가 상당히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낙관주의를 이런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살률이 낮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조금 낮지 않을 때가 사람들이 여전히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낙관론을 갖고 있을 때 많이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가로서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런 간단한 코멘트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낙관론 지표를 아마 조사해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조선조 말기를 살았던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조선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ETF 상장지수펀드 여러분들 방송을 많이 내보내는데 지금은 몸은 못 가더라 이러면 돈은 내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대단히 좋아진 겁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행을 안 하더라도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가볼 수가 있는 겁니다. X를 들어가 보면 관심만 조금 있으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꼭 대학을 가야만 배웠던 것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들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일론 머스크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피터 다이아만디스라는 그런 MD의 글을 소개한 겁니다. 피터의 이런 표현도 멋지지 않아요. relentless optimism, 무자비한 낙관주의가 다시 여러분들 기분을 상큼하게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relentless optimism. 그래서 뭐 비관론을 가지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비관론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일에 대해서 논평할 때 조금 비관적인 그런 논평을 한 것은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피터의 끈질긴 낙관주의라기보다도 무자비한 낙관주의라고 표현한 게 낫겠네요. 그게 상쾌합니다. 저녁 뉴스에서 지속 가능한 풍요를 들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유가. 그럼에도 그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참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일요일 날 미국 역사상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민자를 막아달라고 여러분들 영국 정치권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이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작은 독립 언론사 대표입니다. 공병호 TV에서 좀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뭐 그냥 한국의 강화문 이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겁니다. 이민 문제를 막아달라고. 가장 큰 그게 여러분들 시위가 생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규모 이민 반대, 영국 사회 이슬람화 반대. 여기 보시죠. 이 사람이 극우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극우가 아닌데 AI가 뭐라고 하는가, 극우 활동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I가 이런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게 이 사람이 극우 활동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극우가 아닌데 완전히 극우라는 것이 이제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상대방을 그냥 이런 압도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영국에 나더라도 영국의 로컬 뉴스 차원에서 끝났지 전 세계인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는데 X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것을 지지해 줬거든요. 이제 영국 총리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도 참 정치인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 네가 여러분들 그냥 전번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물러나야 될 때 파티가 끝났다, 리자인하라, 사임하라, 이렇게 여러분 2022년도 12월 1일 날 당신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네가 물러날 때가 됐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듯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아주 극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극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미디어는 뻔뻔하게도 극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극우로 보이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어디 보면은 저를 보고 극우 뭐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혼돈스러운 시대인 거죠.
아이를 여러분들 낳아서 키워보게 되면 여자아이가 커가는 거하고 남자아이가 커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 정체성이 명확히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다른데 그거를 뒤바꾸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성소수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걸 반도하면 또 극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X란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신장하는 그런 플랫폼을 64종가를 들여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 안 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죠. 지금 서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니까 웬만하면 전부 다 극으로 모는 겁니다. 극으로. 전부 다 극으로 모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극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극우란 용어가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어 진짜 극단주의 사례를 찾아내는 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극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타락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많이 타락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어가 여러분 타락하거나 언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 여러분들 욕을 많이 쓰고 이런 것 전체가 전부 다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욕을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처럼 거친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 아시아권의 이런 영화 비교해 보시면 한국 여러분들 언어가 영화 언어가 가장 여러분들 이 극단적입니다. 욕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한 사회의 의식 구조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픽션을 잘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건데 영화에서 그냥 욕이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또 욕을 써야 이런 영화를 보겠죠. 고객들이 생기겠죠. 제이디 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찰리 커크의 여러분들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과 타협하거나 통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극단적 이런 악을 치르는 세력하고 이런 뭐가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젊디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아이 2명을 낳고 여러분들 부인을 남기고 여러분 총으로 죽었는데 아무리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사람을 그런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미친간 같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대화를 하고 이런 합의를 보고 통일을 이루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뭐냐? 부자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반듯하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반듯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반듯한 정치인을 어디서 내가 인용하겠습니까? 정치인을. 홍준표 씨가 그랬습니까? 나경원 씨가 그랬습니까? 윤상현 씨가 그랬습니까? 이번에 구속된 권성동 씨가 그랬습니까? 상대방은 다른 쪽은 뭐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 그거는 뭐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까? 한 명도 진실 쪽에 쓰려고 김문수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런 진실 쪽에 쓰려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정의 쪽에 쓰려고 했은 겁니까? 그러니까 날라가 고로 가는 거 나라 골로 가는 거 하나도 신기한 게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가 이렇게 미국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동부의 명문인 하버드 학생들의 최근 서베이를 보게 되면 32%가 어떤 사람이 캠퍼스 내에서 발언하는 것이 다수와 다르게 되면은 폭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학생이 32%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학생 중에 32%가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캠퍼스에서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
이 찍은 사람은 전부 다 묻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식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당 지배체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선거를 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테슬라 이름 일론 머스크가 큰 기여를 한 거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걸 이런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런 강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정신 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키워보면 여러분들 인형 갖고 노는 여러분들 손녀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비행기 갖고 노는 손자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뭐 그거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어서 좀 우리를 지켜달라. 그게 다 허황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고 우리 자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 봤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우리가 생각이 하겠습니까. 건국 77년 해방 80년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지금도 여러분들 외세에 여러분들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의식 구조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창피한 겁니다. 한국이 뭐 미국의 선교 씨앗을 뿌린 나라 가운데 가장 잘 기독교를 여러분들 발전시켜 가지고 해외 파송 선교사 수가 2등 정도가 됐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물 현장을 보게 되면은 나라 하나 이름 어느 하나에 썩지 않은 데가 없는 겁니다. 야 이게 80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면 좀 답답한 거죠. 뭐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역사라는 것은 필연과 우연에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도 참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후기 조선 시대에 났으면은 그냥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네 놈이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다음에 꼼짝 없는 겁니다. 북한들이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지금은 일단 돈은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은.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돈은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내보낼 수 있는